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Your Average Tech Bro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을 좀 깊게 파볼까 하는데요. 한 개발자가 직접 만든 사스 앱 2개로 월 $500, 부수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했더라고요. 수익부터 비용, 사용자 데이터까지 다요. 진짜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앱 소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고, 또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런 과정들이 다 나와 있어서요. 부업이나 사스 개발, 아니면 소셜미디어 마케팅,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현실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그렇죠. 특히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를 살짝 비틀어서 시작했다는 점.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 그럼 첫 번째 앱, 넥서스 리서치부터 한번 볼까요? 네. PDF 파일 올리면 AI랑 채팅하면서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노트 앱인데 여러 문서를 한 번에 비교하면서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이래요. 개발자 본인도 비슷한 아이디어 참고했다고 솔직히 말했고요. 지표를 좀 보면 월 반복 수익, 그러니까 MRR이죠. 그게 한 $450 정도? 그리고 총 수익은 지금까지 $2,600 정도인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건요. 70일 동안 앱에 거의 손을 안 댔는데도 수익이 계속 났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신기하죠. 이게 가능한가요? 이걸 뭘로 만들었길래? 기술 스택이 궁금해지네요. 기술 스택 보면요. Next.js 프리워크 썼고 호스팅은 Forcell, 데이터베이스는 Planescale, 결제는 Stripe. 아, 요즘 많이 쓰는 네, 그렇죠. 요즘 많이 쓰는 조합인데 특히 월셀이나 플래넷스케일 같은 경우는 무료 티어나 저렴한 플랜으로 시작하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에는 아주 딱이었을 거예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인 거죠. 현명하게요. 그렇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렸을까요? 마케팅? 마케팅은 100% 소셜미디어였다고 해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쇼츠 이런 거요. 아, 숏폼 위주로? 네. 근데 처음에는 좀 대학들이 솔직하다면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팔로워는 확 늘었는데 정작 앱 판매량은 전혀 연결이 안 됐다고. 아, 그런 경우 많죠. 어그로만 끌리고.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바꾼 거죠. 실제 앱 쓰는 모습, 그러니까 흥미로운 기사를 넥서스 리서치로 요약하는 장면, 이걸 계속 보여준 거예요. 조회수는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는데 오히려 진짜 앱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고 구매하기 시작했대요. 전환율이 높은 사용자들이죠. 오, 그 전략 전환이 핵심이었네요. 네. 그리고 가격 정책도 좀 특이해요. 주간, 월간, 연간 구독이 있었는데 대부분 사용자가 주간 구독을 택했대요. 주간 구독이요? 보통 월간이나 연간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데이터를 봤더니 사용자들이 보통 특정 과제 때문에 잠깐 쓰고 금방 이탈하는 패턴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첫 주 이후에 확 빠지는 거예요. 아, 이해되네요. 급하게 리포트 써야 할 때 잠깐 쓴다거나.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탈률 높은 거 그냥 주간 구독을 밀었는데 이게 오히려 전환율이랑 수익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죠. 물론 부업이니까 높은 이탈률을 감수하고 빠른 수익화에 집중한 전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비용은 어땠어요? 수익이 $450면 비용도 중요할 텐데 $5에서 $10 정도 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호스팅 버셀은 다른 앱이랑 같이 써서 $20, DB, 플래닛스케일이 $40, 다 합쳐서 월 $80 정도. 그러니까 $450 벌어서 $80 썼으면 마진율이 정말 괜찮죠. 와, 진짜 괜찮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앱으로 넘어가 볼까요? 퍼펙트 인터뷰 AI. 네. 이건 이름 그대로 면접 준비 앱인데 직무 설명이랑 이력서를 넣으면 AI가 맞춤형 면접 질문을 만들어주고 답변 작성까지 도와준대요. 모의 면접 도구죠? 네. 기술 스택은 넥서스 리서치랑 비슷한데 랜딩 페이지만 프레임이라는 노코드 툴을 썼다고 하네요. 이 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구독 모델이 아니라 일회성 구매 모델을 썼다는 거예요. 아, 맞다. 사스인데 일회성 구매라니 좀 의외네요. 그렇죠. 보통은 월구독, 연구독 이런 걸 선호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A/B 테스트를 했대요. 구독 모델이랑 일회성 구매 옵션을 사용자들한테 무작위로 보여주고 비교를 해봤는데 일회성 구매 쪽 전환율이 1.3에서 1.5% 정도? 구독 모델은 0.6에서 0.7% 정도. 와, 2배에서 차이 났네요. 네, 이것도 결국 데이터죠. 사용자들이 특정 면접 준비하려고 딱 한 번 필요로 하는 패턴을 확인하고 내린 결정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격은 직무 설명 하나당 한 $15에서 $20 정도 받고 지금까지 총 매출은 $2,000,
수수료 빼면 순매출 $1,500 정도래요. 네. 평생 접근을 제공한다고 해서 혹시 나중에 비용 부담이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뭐 아주 장기간 쓰는 사용자가 거의 없어서 괜찮다고 판단했답니다. 하긴 면접 끝나면 잘 안 쓰게 되니까요. 마케팅은 이것도 소셜미디어인가요? 네, 역시 소셜미디어 중심이고요. 특히 공동 창업자가 좀 유명한 계정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거기서 협업 포스팅 같은 걸 해서 초반에 인지도를 확 높였다고 합니다. 뭐 길거리 인터뷰 형식이나 제품 기능 보여주는 짧은 영상들 이런 걸 활용했고요. 아, 인플루언서 협업 같은 거군요. 그 비용은 이것도 비슷하게 들었나요? 비용은 오픈 AI 최저화해서 월 $20 정도, 플래닛 스케일 $40, 버셀 $20 공유 비용 다 합하면 월 $60, $70 정도니까 이것도 수익 대비 마진율이 아주 좋죠. 네, 두 앱 다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했네요. 다만 뭐 초기 마케팅을 그 협업 계정에 좀 의존한 건 빨리 사용자를 모으기엔 좋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체 채널을 키우는 것도 중요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개발자 두 앱 다 앞으로는 뭐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키울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현재 수준의 수익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둘 계획이라고. 아니 왜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넥서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시장이라고 봤고요. 둘째는 두 앱 모두 B2C 모델이고 가격대가 낮다 보니까 이걸로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또 퍼펙트 인터뷰 AI 같은 경우는 더 성장시키려면 커리어 관련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데 창업자들이 거기에 별로 열정이 없었다는 뭐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약간 동기부여 문제도 있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더 큰 잠재력을 본 B2B, 그러니까 기업 대상 서비스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좀 정리해보면 첫째는 뭐랄까 꼭 엄청나게 새로운 아이디어만 답은 아니라는 거. 기존 성공 사례를 잘 보고 살짝 비틀어서 빠르게 시장 반응을 보는 거. 이게 개인 수준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걸 보여줬고요. 맞아요. 린 스타트업 방식처럼요. 네. 둘째는 단순하지만 타겟에 집중한 소셜미디어 전략의 힘.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용자 데이터, 뭐 이탈률이라든지 A/B 테스트 결과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가격 정책이나 제품 방향을 냉철하게 결정하는 거. 주간 구독이나 일회성 구매 같은 결정들이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그렇죠. 그리고 비용 구조를 파악하고 수익성을 계속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창업자랑 제품 그리고 시장 간의 핏이랄까요? 이게 잘 맞는지 계속 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방향을 트는 결단력.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5월 $500라는 숫자는 어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빠른 실행력하고 데이터 기반의 아주 똑똑한 전략들이 숨어 있었네요. 뭐 큰 돈 안 들이고 작게 시작해서 검증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개발자처럼 뭐 완벽하게 새로운 게 아니더라도요. 이미 좀 검증된 트렌드나 아이템을 활용하고 간단한 소셜미디어 전략 같은 걸 좀 더 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수입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비슷한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망설여진다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대체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